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무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9위 엘라스 베로나와 13위 제노아, 이 두 팀의 맞대결을 한번 데이터로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바로 시장의 예측이죠. 전문가와 팬들의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그 자본이 가리키는 확률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배당률을 보면요. 홈팀 베로나 승리가 2.95, 무승부가 2.75, 그리고 원정팀인 제노아 승리에 2.17이 책정됐네요. 아시다시피 숫자가 낮을수록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는 제노아가 이길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골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예측인데요. 양팀 합쳐서 2.5골이 채 안 될 거라는 예측. 그러니까 언더 배당이 고작 1.42밖에 안 돼요. 이걸 확률로 바꾸면 무려 67.5%입니다. 시장은 거의 이 경기는 무조건 골이 안 터지는 아주 빡빡한 경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장의 예측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속을 들여다봐야죠. 두 팀의 진짜 실력이 어떤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몇 골 넣었냐가 아니라 기대 득점, 우리가 XG라고 부르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지, 그 공격의 효율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쫙 볼까요? 자, 베로나는요, 한 27.5골 정도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18골밖에 못 넣었어요. 제노아는 35.8골의 기회에서 27골을 넣었고요. 두 팀 다 만든 찬스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특히 베로나, 마이너스 9.5골. 이건 거의 리그 최악 수준의 골 결정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비는 더 심각해요. 36.2골 정도 먹힐 상황에서 무려 44골이나 실점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모든 데이터에서 제노아가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팀의 핵심 공격수들은 어떨까요? 베로나의 기프트 오르반 선수. 기대 득점이 9.4인데 실제로는 7골에 그쳤어요. 여기서 XGOT라는 데이터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슈팅이 골문 안으로 얼마나 잘 갔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8.3인데 실제 득점이 7골이라는 건, 그러니까 슈팅이 골대 안으로는 가긴 갔는데 골키퍼가 맞기 너무 좋은 곳으로만 찼다는 거죠. 좀 아쉽죠? 반면에 제노아는 로렌조 콜롬보 선수가 6골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축구라는 게 결국 지금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팀의 최근 기세, 그 분위기가 어떤지, 최근 5경기 흐름을 아주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베로나,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좀 부진하죠. 그나마 이겼던 한 경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독 교체 효과, 그 반짝 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반면에 제노아는 2승 1무 2패. 기록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상대에 맞춰서 전술을 계속 바꾸는 아주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경기력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느낌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베로나의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한 경기에서 공을 절반 이상인 53%나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만들어낸 골 찬스는 0.71. 이건 정말 신박한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공은 계속 돌리는데 어떻게 골을 넣어야 할지 계획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노아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감독의 전술이 정말 유연해요. 예를 들어 강팀을 만났다? 그럼 점유율은 좀 내주더라도 날카로운 역습으로 기대 득점을 2.75까지 끌어올리고요. 반대로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면 62%까지 점유율을 높여서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상황에 맞게 옷을 바꿔 입을 줄 아는 거죠. 최근 분위기만 보면 확실히 제노아 쪽으로 기우네요. 그럼 과거에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역사적인 맞대결 전적하고 감독 간의 머리싸움, 그 전술 상성까지 파고들어서 더 확실한 단서를 한번 찾아보죠. 두 팀 지금까지 총 81번이나 맞붙었네요. 꽤 오래된 라이벌이죠. 결과를 보면 무승부가 32번으로 가장 많았고 제노아가 29승, 베로나가 20승을 거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노아가 아주 약간 근소하게 앞서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전술적인 상성을 보면 이야기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제노아의 데로시 감독, 이 감독이 베로나만 만나면 아주 강했어요. 2번 만나서 2번 다 이겼거든요.
특히 이 감독이 즐겨 쓰는 352 포메이션이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중원 싸움에서 이기려는 전술인데 이게 오늘 중원이 완전히 무너진 베로나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무조건 제노아 승리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두 팀 다 이상하게 이기질 못해요. 베로나는 안방에서 치른 최근 14경기에서 딱 한 번 이겼고요. 더 놀라운 건 제노아도 원정 9경기에서 딱 한 번 이겼다는 겁니다. 둘 다 승점 3점 따내는 데는 영 소질이 없네요.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어쩌면 오늘 분석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로나의 중원, 그러니까 팀의 심장부, 엔진이 말 그대로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수비를 책임지던 세르다르, 공격에 실마리를 풀던 베르네데, 팀에서 평점이 가장 높았던 갈리아레디니, 그리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악프로까지 허리를 책임지는 핵심 미드필더가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전부 다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이건 뭐 거의 재앙 수준이죠. 이 엄청난 공백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베로나가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성공률이 평소보다 무려 45% 이상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반대편 제노아는 어떠냐고요? 핵심 미드필더들 모두 아주 쌩쌩하게 출격 대기 중입니다. 정말 설상가상으로 하늘도 베로나 편이 아니네요. 경기 당일에 비 예보가 있어요. 그라운드가 미끄러우면 당연히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데이터로는 양팀 패스 성공률이 4.2% 정도 줄어들고 전체 기대 득점도 0.38골이나 더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골 안 날 경기라고 봤는데 비까지 와서 변수가 더 생긴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 특히 베로나의 재앙과도 같은 중원 부상에다가 굳은 날씨라는 페널티까지 전부 다 계산기에 넣고 돌렸을 때 과연 우리의 최종 시뮬레이션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이게 바로 모든 걸 보정한 최종 기대 득점 값입니다. 베로나는 0.61, 그리고 제노아는 1.08. 와,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지네요. 중원이 무너진다는 게 베로나의 공격력을 얼마나 박살내는지 이 숫자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스코어는 제노아의 1대0 승리, 확률은 17.5%고요. 바로 그 뒤를 0대0 무승부가 15.2%로 바짝 쫓고 있어요. 2.5골 언더 확률은 무려 78.4%까지 치솟았고 최종적으로 제노아가 이길 확률은 47.6%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최종 결론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확률이 높은 가장 안전한 예측은 78.4%의 2.5골 언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패를 굳이 고르자면 47.6%의 확률로 제노아의 승리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베로나의 이 치명적인 부상 위기가 승부의 추를 기울게 할 거라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축구라는 게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벌어지는 그 예측 불가능성이 이 모든 데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숫자는 압도적으로 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진짜 결과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발끝에서 결정되겠죠.